사람들은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경기 침체라는 악재로 보고 있는데 실업률이 예상치인 3.6%보다 낮게 나오면 경기가 강하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태세 전환하며 노동시장이 강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악재로 볼까요? 정답은 월가 세력들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겜입니다. 시장은 1년이 넘게 고용지표가 둔화되며 서비스 인플레가 잡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피벗하는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당연히 나와야 할 조정이 나오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노동시장 둔화를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악재로 포장하며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개장 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여 고용이 줄어드는 것에 더해 실업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노동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증시는 개장 전부터 선물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업까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욱 커지며 시장은 하락폭을 키워야 했을 것 같은데 막상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지표는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이유도 없이 상승하자 월가에서는 이번엔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라는 호재로 포장해 주가 등락에 따라 시장을 끼워 맞추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듯 월가는 똑같은 노동시장 둔화를 보고도 주가가 내리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 부르고 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적절한 일자리라고 부르며 개미들을 일일비하게 만들고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마소와 구글이 유독 강하게 상승함에 따라 나스닥이 플러스 0.76%, S&P 500 플러스 0.3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2.01% 상승해 27.43달러로 마감했으며 어제는 매수 주문 걸어둔 게 체결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60주 그대로입니다. 목요일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6천 개보다는 줄었지만 예상치인 20만 개를 크게 상회하는 22만 8천 개로 발표됐습니다. 3주 이상 장기 실업을 보여주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수치와 예상치를 모두 크게 상회하는 182만 3천 개로 발표되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는 많이 나왔지만 지난주보다는 줄었기에 호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뻘소리는 그냥 걸러듣습니다. 한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대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은행 혼란으로 인한 신용조건 강화가 미국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을 말했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했고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매파적으로 발언했구나 하면서 단순하게 넘어가선 안됩니다. 목요일에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매파적으로 발언했는데 시장이 왜 올랐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분명 목요일에 시장이 하락했으면 월가와 언론, 유튜버들은 이 부분을 조명하고 대서특필하며 실업이 증가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연준 위원이 매파적으로 발언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목요일은 시장이 올라서 아마 대부분이 이런 소식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와 세력들의 의도를 눈치채야 합니다. 제임스 블라드의 매파적인 발언과 더불어 목요일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안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IMF는 긴축 통화정책이 수요에 부담을 주고 미국과 유로존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면서 선진국 중 약 90%가 올해 경제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며 2023년에 글로벌 GDP는 3% 미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지난 30여 년 중 가장 약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각국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경제 분열을 피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3개의 경제지표를 통해 올해 7월까지
97%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76%의 확률에서 크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또한 그들은 향후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100%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다가오는 미국 실적 시즌이 팬데믹 이후 가장 암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1년 전보다 7% 하락해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가 실적 사이클의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강하게 상승했지만 사실 시장에는 호재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와 비관론적인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경기 침체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최근에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유동성을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일종의 단기적인 뮤추얼 펀드인데 최근 들어 대형 은행의 예금이 머니마켓 펀드로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3월에 은행 이슈가 터지자 연준은 은행들에게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파월은 은행에게 공급한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엄청난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시장에 돈을 뿌린 것이며 그렇게 부인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했듯 저는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몰렸다가 결국은 빅테크와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오며 순환매가 발생하고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모두가 경기 침체를 외치고 있는데도 5월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거란 전망은 오히려 늘어났고 7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매파적으로 바뀌자 2년물 채권 금리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혹자는 제임스 블라드가 매파적으로 발언해서 국채금리가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최근 급등한 채권 가격이 조정을 받고 채권 금리가 소폭 반등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들어 시장이 올라온 자리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오고 있으며 경기 침체는 주가 조정의 명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지난주까지 낙관론으로 가득했던 개미들은 다시 시장을 비관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요일에 악재만 가득했는데도 증시가 오른 이유를 설명하려 또 어떻게 시장을 끼워 맞추면서 해석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금요일 밤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지만 고용지표의 핵심인 실업률이 발표되고 현재 전문가들은 3월 고용보고서 또한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3.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경기 침체라는 악재로 보고 있는데 실업률이 예상치인 3.6%보다 낮게 나오면 경기가 강하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태서전환하며 노동시장이 강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악재라고 볼까요? 정답은 월가 세력들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기관 세력들은 목요일에 실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며 나스닥을 12,000포인트 위에 안착시켰습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기관 세력들이 목요일 온갖 악재에도 주가를 끌어올린 것을 보며 금요일 발표되는 실업률과 다음 주 발표되는 CPI 지수를 명분으로 4월에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의 관점처럼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면 지금 경기 침체와 대폭락을 외치는 비관론자들은 다시 일희일비를 반복하며 낙관론으로 가득해지고 탐욕을 부리며 이미 크게 오른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의 개미들처럼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